눈보라가 몰아치는 산속,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소녀를 업고 뛰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과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니, 귀멸의 칼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탄지로는 오늘도 아랫마을에서 숯을 팔고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느라 자신이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게 산 위에 있는 집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도중 산 준턱에 있는 이웃 아저씨가 오늘은 해가 져서 산행은 위험하니 자고 내일 가거라 라고 권합니다. 저 아저씨가 더 위험해 보여. 잠시 망설이던 탄지로는 그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탄지로는 이내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탄지로는 서둘러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렸을 적부터 예민한 후각에 피냄새가 느껴집니다. 피냄새가 나는 곳은 가족들이 있는 집 방향. 귀신의 이야기까지 들었던 탄지로는 불안감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다다르자 불길했던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 건지 가족들의 피와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탄지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살피는데 여동생 네즈코만이 미약하지만 숨이 붙어 있습니다. 탄지로는 재빨리 피범벅인 네즈코를 얻고 뛰기 시작합니다. 눈보라가 치는 산속 피를 흘리는 네즈코를 얻고 뛰는 탄지로. 그런데 등 뒤에 있는 네즈코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갑자기 괴음을 내며 심하게 몸부림을 치더니 급기야 탄지로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와중에도 동생을 생각하는 탄지로. 그의 마음이 닿았는지 정상이 아닌 상태인데도 네즈코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의문의 검사가 칼을 휘두르며 등장하는데 탄지로가 다카스로 감싸 피합니다. 그의 정체는 귀신을 사냥하는 집단인 귀멸대의 대왕 기우. 인간의 상처에 귀신의 피가 들어가 네즈코는 귀신이 됐으며 귀신이 된 이상 인간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으니 죽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탄지로는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겠다며 살려달라고 머리 숙여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여동생에게 상처를 입히자 탄지로는 네즈코를 구하기 위해 기유에게 달려들고 그런 탄지로를 기유는 쉽게 제압합니다. 이때 제압당하는 장면을 귀신이 된 네즈코가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인간이자 오빠인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기유를 뿌리치고 탄지로의 앞을 막아서 지킵니다. 아마도 탄지로가 쓰러진 모습이 가족들이 귀신에게 죽으며 쓰러지는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기유는 놀라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껏 비슷한 사연은 있었어도 결국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귀신이 된 인간은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을 먹었던 장면만 보아왔는데 네즈코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오빠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이들은 다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되고 그들에게 안개산에 있는 우로코다키 씨를 찾아가라 말하곤 죽이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탄지로는 안개산으로 찾아가 우로코다키 씨에게 수련을 받고 귀멸대 입학시험에 통과해 귀신 사냥꾼이 되고 동료들을 만나며 여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정보를 모으고 귀신들과 싸우며 나아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연 탄지로는 이 여정에서 여동생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애니 귀멸의 칼날이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2016년부터 만화책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2019년에는 애니로 반영이 됐습니다. 둘 다 대박을 친 작품이고요. 개인적으로 귀멸의 칼날이 독자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다른 만화처럼 질질 끌지 않고 매번 칼 같은 스토리 진행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가끔은 이거 맞아? 너무 심한데? 할 정도로 너나 할 거 없이 죽여버리는 작가가 밉다는 팬들도 있다 할 정도니까요. 어째서 귀신과 귀멸대 대원들을 그렇게 너나 할 거 없이 죽일 수 있을까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작가님은 혹시 양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항상 귀신들의 사연도 그려넣어 악역인 귀신들도 미워할 수 없게끔 만듭니다. 분명 나쁜 친구들인데 사연을 보면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 정도니까요. 영화에서도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게 명작이라고 하잖아요. 귀멸의 칼날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다시 정주행할 때에는 귀신들의 입장으로 보면 또 다른 게 보인다거나 재밌지 않을까. 이런 양쪽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매력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멸의 칼날은요. 정말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약간 스토리 전개와 마찬가지로
이거 맞아? 할 정도의 너무 확연하고 극단적인 성격의 캐릭터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보면서 자기만의 최애 캐릭터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귀멸의 칼날을 주말 볼거리로 소개해드렸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화책과 애니 둘 다 재밌는데 하나의 차이가 확연히 있습니다. 우선 저처럼 진도를 빨리 빼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만화책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유는 애니와 달리 스토리 전개가 매우 빠르고요. 이번에 완결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조금 느긋하게 디테일한 장면과 사운드, 스토리를 즐기고 싶다 하면 애니로 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림체, 효과, 사운드가 정말로 고퀄입니다. 아는 누나께서 애니를 보면서 기술 쓸 때 저 퀄리티 좀 봐 하며 훅훅 좋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애니의 단점, 1기밖에 나와 있지 않고 전개가 만화책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완결을 보는 데까지 꽤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 정도? 저는 둘 다 봤지만 둘 다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상 저는 표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유용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